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이투스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 기억 리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기억에 타이완 동부 지역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보시면 자, 타이완, 자, 대만의 동쪽은 태평양에 자, 접해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타이완의 위치만 알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니은에는 자, 위도 경도가 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자, 지리 정보 중 위치와 관련된 정보, 공간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쉽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지역화 전략 중 하나인 디귿에 등록된 작물인 사프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사프란이라는 작물이 지역 브랜드화가 아니고 자, 특산물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네이밍하는 자, 지리적 표시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는 자, 지역 브랜드화가 자, 들어가면 안 되고 자, 특산물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홍보하는 자, 일종의 지리적 표시제가 자, 디귿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역 브랜드화 전략은 도시나 나라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전략이죠. I love 뉴욕 같은 게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자, 에스파냐죠. 자, 에스파냐 라만차 지방이고 올리브 나무가 자, 있다는 걸 통해서 자, 이 지역의 기후, 자, 이 지역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여름 강수 집중률에 해당된다. 이건 틀린 거죠. 자,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야 되겠죠. 낮은이라 그래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신문 기사에 가에 들어갈 그래프로 옳은 것은 자, 결국에는 이거 초콜릿 원료를 찾으라 그럽니다. 자, 초콜릿의 원료, 플랜테이션 작물 중에 자, 초콜릿의 원료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카카오 자, 수출량 그래프를 연결하시면 되죠. 자, 카카오 최대 생산과 수출국은 바로 코트디부아르죠. 자,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자, 그리고 가나 초콜릿의 가나, 자, 이런 나라를 보면 자, 우리가 2번이 카카오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룩셈부르크와 자, 가는 베네룩스 3국에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베네룩스 3국에 자, 해당되는 나라가 첫 번째가 룩셈부르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베네룩스의 배가 벨기에죠. 자, 배가 벨기에. 자, 내가 네덜란드잖아요. 자, 그러면 자, 가에는 벨기에 혹은 네덜란드가 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룩셈부르크와 가는 베네룩스 3국에 속해 있으며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벨기에, 네덜란드 중에 자, 룩셈부르크와 자, 국경을 자, 접하고 있는 나라는 자, 바로 벨기에죠. 자, 그래서 가를 벨기에. 자, 가를 벨기에로 자,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자,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외에 두 번째 줄에 나와 다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자, 룩셈부르크는 복수의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지만 다어가 사실상 대표적인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 이로 인해 모나코, 캐나다, 퀘벡주 등이 가입되어 있는 프랑코포니에 속한다. 자, 그러면 자, 룩셈부르크가 접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프랑스죠. 그러면 이 다는 자, 캐나다 퀘벡주, 특히 퀘벡주에 자, 쓰는 언어. 자, 이 프랑스어가 자, 공용어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캐나다 퀘벡주라는 자, 힌트를 보시고 자, 우리가 다가 프랑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나라가 자, 벨기에, 프랑스 제외하고 룩셈부르크와 자, 국경을 접하는 나머지 한 나라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자, 그러면 가 벨기에, 나 독일, 다 프랑스.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가의 수도는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이 랜드마크다. 자, 요거는 지금 파리를 설명하는 거죠. 에펠탑과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를 설명하는 건데 자, 벨기에 수도는 파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벨기에 수도는 브뤼셀이죠. 자, 2번에 나에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 불리는 산업 클러스터가 있다. 자,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자, 지중해 연안에 자, 위치를 하죠. 자, 나는 독일이기 때문에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다의 수도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다. 자, 유럽연합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벨기에 브뤼셀에 있죠. 자, 벨기에 브뤼셀.
자, 다의 수도 파리에 있지가 않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국가 내 네덜란드어 사용자 비율이 낮다. 자, 독일은 독일어를 쓰고요. 자, 벨기에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북부는 네덜란드어, 남부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내 네덜란드어 사용자 비율은 벨기에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고요. 자, 5번에 국내 총생산은 자, 유럽에서 국내 총생산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자, 독일은 일본과 함께 자, 전 세계에서도 국내 총생산 3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나아가 다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각 기름야자, 차, 커피 중에 가나다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자, 아시아의 생산량 비율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아시아의 생산량 비율이 자, 가장 떨어지는 가가 바로 커피입니다. 자, 커피는 아메리카의 생산 비율이 아시아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아시아 비율이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가를 일단 커피로 연결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나와 다를 아시아의 생산 비율로 맞추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 90% 자,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자, 커피 하나만 자, 왼쪽에서 연결하시고 자, 나머지 나다는 자, 오른쪽에 아시아 국가별 생산량 비율로 연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는 자, 중국과 자, 인도가 1, 2등을 차지하는 작물. 자, 이게 바로 차죠. 자, 기름야자는 열대 우림 기후를 중심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중국이 48.8%나 되는 이 다가 기름야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 기름야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나다 작물을 다 세팅을 했고요. 자,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에서 아시아 생산량 비율 1위 나라. 자, 이 A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2등이면서 기름야자 1등인 나라. 자, 전 세계 기름야자, 팜유 생산 수출 1위 국가. 자, 바로 인도네시아죠. 자, B 인도네시아. 자, 여기까지는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차 생산에서 자, 중국, 인도 다음으로 아시아의 3위 국가. 자, 이 나라는 자, 실론티로 유명한 스리랑카죠. 자, 선생님 생각에 A, B, D는 자, 우리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C가 자, 여러분들 알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물론 추측되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와 함께 자, 열대 우림 기후 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 그 나라가 일단 확률이 높긴 한데 자, 아직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를 안 했으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기름야자는 압도적으로 1등이 인도네시아다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뭐 2등의 이 나라 3등의 타이까지는 여러분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자, C 나라를 모르는 상태로 제가 선택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가는 커피, 나는 차, 다는 기름야자다. 여기서 나와 다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A에서는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 이 로힝야족은 자, 미얀마에서 자, 탄압받고 있는 소수민족이죠. 자, 그래서 2번에 자, A에서는 하면 안 되고 자, 여기는 미얀마에서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A는 베트남이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시날리즈족과 자,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난 나라는 스리랑카죠. 자, 스리랑카는 우리가 D로 찾았던 나라입니다. 자, C는 아니고요. 자, 4번에 D의 여성 의복으로는 아오자이가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복, 베트남은 A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C라는 나라를 못 찾더라도 지금 1, 2, 3, 4가 명확하게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이 정답이라는 건 자, C 나라가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열대 우림 기후에 해당되는 적도 쪽에 있는 그 나라가 확실하게 맞겠죠. 자, 그래서 C 나라는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자, 그렇다면 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죠. 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섬이 보르네오 섬에서 자, 보르네오 섬에서 국경을 접합니다. 자, 보르네오 섬 북쪽은 말레이시아, 남쪽은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두 나라는 보르네오 섬이라는 섬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확실한 나라, 정말 확실한 나라가 지금 누구냐 하면 자, 이 나라예요. 나나라. 자, 나나라가 독립일이
나라 독립일이 2011년입니다. 2011년. 자, 아프리카 나라는 대부분 20세기에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 독립을 했죠. 1950년대, 60년대 이때 대부분 많이 독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11년에 자, 비교적 최근에 독립한 나라잖아요. 자, 이 나라가 바로 남수단이죠. 그래서 나가 남수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주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몰라도 이 독립일, 독립연도가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2번이 나와야죠. 자, 남수단은 자, 이슬람교를 믿는 수단, 크리스트교를 믿는 남수단 간에 자, 민족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자, 남수단이 분리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남수단은 이슬람 신자보다 크리스트교 신자가 많기 때문에 자, 바로 2번. 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가와 다 나라를 제대로 연결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2번으로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가, 다 나라를 혹시 못 찾더라도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자,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죠. 자, 남아공. 자, 남아공의 국토 면적이 아프리카에서 2위일 수는 없죠. 자, 남아공보다 큰 나라들 생각해보면 알제리도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도 있고 수단도 있고 뭐 몇 개 나라가 딱 떠오른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 가 나라가 절대 남아공은 아닐 거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소수의 투치족과 다수의 후투족 간에 자, 내전이 자, 발생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나라는 르완다를 설명하는 거죠. 르완다. 자, 르완다는 면적이 되게 좁은 나라입니다. 자, 다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자, 나 나라가 남수단이란 건 명확하죠. 자, 그러면 남수단의 면적과 자, 요 다 나라의 면적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르완다는 자, 우리 지도에서 봐도 남수단보다 훨씬 작은 나라죠. 자, 그러니까 저 면적상 절대 다가 르완다는 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1번, 3번 우리가 충분히 파악과 예상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이 나라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면 자,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5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나가 남수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남수단은 적도가 지나가질 않죠. 그러니까 가 나라는 몰라도 자, 남수단 때문에 자, 5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자, 가와 다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찾는 편이 찾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 나라 같으면 아프리카에서 자, 국토 면적이 2위인 나라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알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 자, 적도에서 면적이 넓은 이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자, 가는 콩고 민주공화국. 자, 우리가 면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킨샤사라는 도시를 알았다면 더 쉽게 풀릴 건데, 자, 그래도 면적이 넓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잡았다면, 자,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선 구리 생산량이 가장 많은 코퍼벨트 국가이기 때문에 저 다 나라보다는 가 나라가 구리 생산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저 가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또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으면 자, 요 나이로비라는 도시가 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도시가 케냐의 수도죠. 케냐의 수도. 자, 그리고 요 케냐 국기를 활용한 문제가 선생님 저기 심화 교재에도 있는데, 자, 요게 케냐의 자, 전통 부족인 자, 마사이족의 방패를 여기 가운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가 케냐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3번 더 명확하게 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와 다 나라를 고르기는 약간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나가 명확하게 남수단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2번으로 연결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열, 수력, 태양광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열 발전을 자, 유일하게 자, 여기서 합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 중에 지열 발전이 가능한 나라. 자, 그러면은 화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하고 판에 경계에 있는 이 나라가 튀르키예죠.
자, 그러면 다는 튀르키예. 자,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나라는 태양광하고 태양열밖에 하질 않고 가나다는 그래도 수력 발전이 가능한 나라죠. 그러면 이집트하고 사우디가 둘 다 사막에 있는 나라긴 하나, 자, 그래도 자, 두 나라 중에 수력 발전이 가능한 나라,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를 이집트로 자, 연결하시면 자, 저 태양광밖에 못하는 자, 나를 사우디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선택지 갑니다. 자, 1번에 가는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이다. 자, 이집트가 아프리카 나라인데 자,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일 수는 없는 거죠. 자,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나가 사우디면 자, 청장년층에서 남성과 여성 중에 자, 외국인 노동자, 건설 현장 노동자로 남자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많아야 되겠죠. 자, 3번에 수에즈 운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집트 가에 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리고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와 다는 모두 지중해에 접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사우디가 자, 지중해에 접하지 않죠. 자, 다의 튀르키예만 자, 지중해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4번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추 야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가 1등이다, 어느 나라가 2등이다 이렇게 외우고 막 암기한 건 없습니다. 대추 야자는 주로 사막에서 자, 많이 생산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번 같으면 뭐 이집트도 대추야자 할 거고 사우디도 대추야자 할 거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판단하시고 나머지 1, 2, 3, 5를 지워내신 다음에 정답을 4번으로 고르는 식으로 자,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집트가 아무래도 사우디보다는 농업이 조금 더 발달한 나라니까 대추야자 생산량이 실제로는 많아요. 근데 요거 모르셔도 1, 2, 3, 5를 명확하게 갈라내시고 답을 4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작물별 수출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나는 아시아와 앵글로 아메리카 중 하나고요. ABC는 밀산 옥수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오세아니아가 C의 수출 비율이 매우 높죠. 그러면 C는 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C는 밀.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자, 밀 수출 비율이 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앵글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중에 그래도 밀 수출 비율이 높은 데는 자, 미국, 캐나다가 밀을 수출하니까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아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는 요 B 작물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자, B가 쌀이겠죠. 자, B가 쌀.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옥수수 수출이 밀보다 더 많으니까 A가 옥수수. 자, 이렇게 연결하면 세팅은 다 됐습니다. 자, 1번에 가는 곡물 수출량보다 곡물 수입량이 많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세계적인 옥수수 그리고 밀의 수출국인 미국이 있기 때문에 곡물 수출량이 더 많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다 했는데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경지 면적은 자, 선진국의 자, 신대륙의 앵글로 아메리카가 아시아보다 넓겠죠. 자, 앵글로 아메리카 같으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파머 아저씨가 대규모의 농경지에서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가당 경지 면적이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넓어야 됩니다. 자, 3번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 순서는 이렇죠. 자, 옥수수가 1등, 자, 쌀이 2등, 자, 밀이 꼴찌죠. 그래서 A는 B보다 옥수수는 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던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에 B는 C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쌀과 밀 중에 당연히 국제 이동량은 자, 밀이 더 많죠. 자, 쌀은 생산지 소비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고요. 자, 5번에 A와 C의 기원지는 모두 나에 위치한다. 자, A 옥수수의 기원지는 라틴 아메리카고요. 자, 그리고 C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죠. 그래서 여기서 기원지 모두 나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모두는 아니고 자, A는 아니고 C만 맞아요.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프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 가에서 많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에 하나고 A와 B는 도시와 촌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A가 A 인구 비율이 자, 여기 Y축, 연평균 A 증가율이 X축에 있고요. 그 다음 B 인구가 동그라미 크기로 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B가 촌락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죠. 자,
촌락이건 도시건 간에 이 나대륙을 먼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촌락 인구건 도시 인구건 1등 대륙은 누굽니까? 아시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아시아. 자, 요거부터 자 먼저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아시아부터 연결을 해주셔요. 자, 그러면 자, 이게 A 인구 비율이 자 촌락 인구 비율일 수도 있고 도시 인구 비율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도시여봐. A가 도시면 가가 도시화율이 도시 인구 비율이 제일 높고 아시아가 두 번째로 높거든. 자, 우리 도시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대륙은 누구예요? 앵글로. 두 번째가 라틴, 세 번째가 유럽이잖아요. 아시아는 뒤에서 2등입니다. 뒤에서 2등. 자, 그러면 이게 도시 인구 비율이 되면 안 돼. 대신에 촌락 인구 비율이면 아프리카가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아시아가 높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아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비율은 도시 인구가 아니 촌락 인구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는 촌락을 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B가 자동으로 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A는 촌락, B는 도시.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촌락 인구 비율을 가지고 대륙을 다 맞춰낼 수 있죠. 자, 촌락 인구 비율은 우리가 도시 인구 비율을 아는 거 그 반대로 순서대로 쓰면 되죠. 그러면 촌락 인구 비율이 가가 제일 높습니다. 자, 가는 아프리카죠. 자, 촌락 인구 비율이 다가 자, 그 다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 유럽이고요. 자, 라마 중에 마가 촌락 인구 비율 제일 낮아요. 그러면 마가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앵글로 아메리카. 자, 그러면 라는 자동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요렇게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아프리카는 2020년에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 아프리카는 도시 인구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종착 단계에 있지가 않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에서 2020년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 자, 나 아시아에서 2020년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아시아에서 2020년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 근데 중국이 도시화율이 가장 높을까? 아시아에서 중국 말고 도시화율 높은 나라 더 많잖아. 우리나라도 중국보다 도시화율 높고요. 뭐 일본도 있고. 심지어 도시화율이 100%인 도시국가 싱가포르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중국이 도시화율 제일 높다. 안 돼. 아시아에서. 자, 3번에 라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자, 우리 최상위 세계 도시 하면 요 세 도시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위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 요 셋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찾은 라가 라틴 아메리카인데, 자, 라틴 아메리카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다는 마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거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이 그 어떤 대륙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릅니다. 자, 다가 유럽이니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라 중 2020년 도시화율은 자, 누가 제일 높다? 촌락 인구 비율이 지금 가장 낮은 마, 앵글로 아메리카. 마가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다, 가에서 다와 A에서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왼쪽에는 월 평균 기온 변자와 연평균 기온, 오른쪽은 월별 강수량이 나와 있네요. 자, 가나다 A, B, C를 각각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씩 자, 찾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월 평균 기온에 자, 요 값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월 평균 기온 편차는 월 평균 기온 빼기 연평균 기온입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나올 때가 여름이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표시된 곳들이 크게 연교차가 큰 지역, 뭐 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일단 선생님은 예를 먼저 봤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7도밖에 안 되는. 자, 여기가 자, 세 지역 다 적도 근처에 위도로 보면 열대기후가 나와야 될 위도인데 자, 다가 유독 연평균 기온이 낮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가 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자, 나머지 두 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일단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같으면 월 기온 편차까지 보지 않더라도 연평균 기온만을 가지고 자, 일단 다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는 자, 월 평균 기온 편차를 보고 연결할 건데 자, 여기서 자, 선생님이 체크한 요 가를 보세요. 자, 요 가는 자, 1월이나 12월 쪽이 월기온 편차 플러스가 나왔고요. 자, 7월 쪽이 월기온 편차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월이 기온이 높고 7월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자, 여기가 남반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반구에 해당되는 자, 호주의 북부 지역 여기를 우리가 가로 연결하면 자, 남는 나를 여기 적도의 싱가포르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가 중에는 나가 상대적으로 연결차가 조금은 적죠. 맞죠? 자, 가는 연결차가 그래도 한 5도 가까이는 나는데 나는 연결차가 한 2도도 안 나니까 여기가 적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 자, 우리 세팅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월별 강수량을 볼 건데 자, 여기서 거누기가 확실한 쪽을 자, 먼저 연결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 먼저 C 같으면 7월, 8월 쪽은 강수량이 많으나 1월 쪽은 강수량이 적어요. 그럼 확실히 적도보다 북쪽에 있는 아디스아바바를 자, C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 여기서 A를 볼게요. 자, 요 A 같으면 자, 1월 달은 강수량이 많은 편인데 7월에는 거의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남반구 사바나에 해당되는 자, 호주 북부 지역을 A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는 B가 자, 여기 열대우림의 싱가포르인데 자, B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자, 매달 비는 다 와요. 자, 강수량이 뭐 현저히 적은 달은 없습니다. 자, B가 그래도 연중 가장 고르게 비가 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가나다 세팅이 이렇게 됐고 자, 우리 선택지 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다보다 7월 강수량이 많다. 자, 7월 강수량은 가가 7월이 건기기 때문에 적죠. 자, 그래서 가가 더 적어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연강수량이 적다. 자, 나와 다 중에 자, 연강수량은 자, 나가 요거였지 B였지. 자, 그리고 다가 요거였잖아. C였잖아. C가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C인 다가 강수량이 더 적고 나가 많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A는 B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작다. 자, A와 B 중에 적도에 더 가까운 것이 여기 B죠. 그래서 B가 연결차가 더 작고 A가 상대적으로 연결차가 커야 돼요. 자, 4번에 B는 C보다 1월의 낮 길이가 길다 라고 했는데 자, B는 적도에 있고 C는 북반구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도는 1월의 낮 길이가 12시간이고 자, C 같으면 1월의 낮 길이가 북반구 쪽에 있으니까 12시간보다 짧죠. 자, 1월은 남쪽으로 갈수록 낮 길이가 길어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낮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 B가 C보다 낮 길이가 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우리가 찾은 가는 지금 A죠. 자, 나가 B고요. 자, 다는 C가 맞는데 앞에 두 개가 틀렸으니까 자,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게 예 아니오를 채워야 돼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AB 지도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자, B는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A는 나침반 항해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나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아니오죠. 자, A는 자, 나침반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을 했다면 자, 메르카토르 지도처럼 위도 경도가 수직으로 자, 그려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위도 경도가 있지만 수직으로 그려져 있지 않아서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침반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갑은 첫 번째 답변을 맞췄고 자, 을은 틀렸습니다. 갑은 1점 획득. 자, 을은 0점만 획득은 한 겁니다. 점수 못 획득한 거지. 자, B를 볼게. 자, 두 번째 B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나요? 이거 정답은 얘죠. 자,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 가운데가 중국이니까요. 자, 그래서 을은 맞췄고 자, 갑은 틀렸습니다. 갑은 틀렸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갑과 을이 받은 총점을 확인해 볼게. 자, 갑은 3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자,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렸는데 총점이 3점이 나와야 된다 하면 기역, 니은을 모두 자, 정답을 써야 됩니다. 남은 두 개. 자, 기역과 니은을 자, 모두 정답을 써야 되는 상황. 자, 갑은 기역, 니은 자, 모두 정답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을은 지금 2점을 획득을 했죠. 자, 그러면 을이 쓴 정답 있지. 자, 요 두 개의 정답 중에 하나만 지금 정답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을은 가, 나 질문에 한 개만 자, 정답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요 상황은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기억의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가 A와 B는 모두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여 제작되었나요? 가 들어간다면 자, 요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이 문장의 정답. 자, 이 문장의 정답은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아니오죠. 자,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구체로 인식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위도 경도가 그려져 있어요. 자, 하지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여 제작한 지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가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자, 정답이 아니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을의 아니오라는 이 정답은 맞는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을은 획득할 수 있는 2점을 다 획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은 자, 나 질문에 예라는 정답을 써서 틀려야지만이 2점 획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나가 어떤 질문이 들어가던 자, 정답이 아니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을이 틀려서 2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에 자, 기억, 니은 모두 정답을 써야 할 갑의 답변으로는 아니오가 되어야 자, 갑이 점수가 감점되지 않고 3점 획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오이다 하는 자, 기억의 설명. 자,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우리 기억의 상황. 자, 우리 한번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을 해볼게. 여기 복잡하니까 한번 지우고 갑니다. 자, 기억이 예이면, 자, 만약에 기억이 예래요. 자, 그러면 기억이 예이면, 자, 갑은 무조건 기억, 니은 모두 정답이 되어야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가의 정답은 지금 예인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췄고, 갑은 맞췄고, 을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을이 2점 획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을은 예를 써서 나 질문은 무조건 정답으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정답도 자, 예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나의 정답도 예가 되는 상황. 자, 그러면 나에 들어갈 질문에는 무조건 정답이 예인 질문이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이 예인지 한번 봐봐. A에는 나일강이 표현되어 있나요? 자, A에는 나일강이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정답은 예예요. 자, 예인 정답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지우고요. 자, 디귿의 상황을 또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니은이 아니오이면, 자, 니은에 아니오를 쓴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갑은 맞춰야 3점 획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나의 질문의 정답은 아니오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쓴 을은 자, 나에서 정답을 못 썼기 때문에 자, 점수 획득을 할 수가 없고요. 자, 대신에 을은 2점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의 질문은 아니오를 써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가에는 정답이 아니오인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에 가에는 B는 A보다 최초 제작 시기가 늦나요? 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고대 자, 로마 시대 때 자, 제작이 된 거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 시대 때 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A가 훨씬 빨리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B가 제작 시기가 늦어요. 그러면 요 질문의 정답은 예입니다. 자, 지금 가에 아니오가 정답인 질문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질문은 예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려버렸고요. 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종교,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에 연결하는데요. 자, 먼저 스리랑카에서 자, 우리가 불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1위 종교 불교니까 D 불교 먼저 연결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불교 비율이 1등인 이 한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된 자, 스리랑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가 네팔과 부탄과 방글라데시인데 자, 부탄이 불교 비율이 1등인 나라죠. 자, 그래서 가를 부탄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부탄과 스리랑카가 공이 C가 2등 종교입니다. 자, 그럼 이 2등 종교가 힌두교가 되겠죠. 자, 스리랑카는 불교를 믿는 시날리주족과
힌두교를 믿는 타민족 간에 자, 갈등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2등 종교, 요거 힌두교를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 힌두교가 1등인 나라니까 이 나라도 우리가 네팔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네팔.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 그리고 B는 이슬람교가 되면 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1위 종교는 이슬람교니까요. 자, 그러면 남는 A가 그리스도교. 자, 여러분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1번에 다는 이슬람교보다 힌두교 신자가 많다. 자,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나라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인더스 강은 가와 나를 관통하여 흐른다라고 했는데 인더스 강은 네팔 부탄을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요 인더스 강은 어느 나라를 흐른다. 자, 인더스 강 하면 우리가 두 나라를 연결해야 돼. 자,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인더스 강을 흐르는 두 나라,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자, 3번에 A는 B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 요게 정답이죠. 이슬람교가 기원 시기가 이 네 종교 중에 제일 늦으니까 그리스도교가 더 이릅니다.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에 전 세계 신자 수는 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죠. 자,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 중엔 힌두교가 많아야 돼서 자,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B는 소고기, C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라고 했는데 소고기를 금기하는 게 힌두교,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게 이슬람교가 되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골라보겠습니다. 지도에 A에 대해 학습한 것을 발표해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남아메리카 남쪽에 위치한 칠레 최남단, 아르헨티나 남단. 자, 요쪽입니다. 남아메리카 완전 남쪽 지역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 지도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위도와 경도. 자, 요걸 보고 남아메리카 남쪽 끝 지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A에 있는 산맥. 자, 요 산맥은 지금 안데스 산맥이죠. A에 산맥이 있다면 안데스 산맥. 자,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한 게 아니고, 자, 하나는 대륙판이고 하나는 해양판이죠.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답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B에 자, 칠레와 아르헨티나 쪽에도 빙하 지형이 있죠. 그러니까 요 B의 호수, 요 B의 호수는 자, 빙하호입니다. 빙하호. 자, 비가 내렸을 때만 일시적으로 자, 물이 고이는 여모. 자, 요거는 사막에 있는 플라야죠. 자, 여기에 지금 표시된 곳은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을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에 자, C는 타골풍의 바람바지에 해당되어 지형성 강수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 C는 자, 파타고니아 사막의 일부잖아요. 여기가 파타고니아. 자, 요 일대가 파타고니아 사막입니다. 자, 파타고니아 사막은 타골풍의 바람바지가 아니고 오히려 바람 그늘 사면이라서 자, 사막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지형성 강수가 자주 발생한다 하는 병의 설명은 자, 완전히 자, 반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D에 칠레 최남단에 위치한 여기 피오르해안을 나타낸 겁니다. D는 피오르해안. 자, 그러면 피오르는 빙하에 의해 형성된 U자 계곡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된 해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무에 자, 요 섬, 자, E에 표시된 이 섬이 아르헨티나 가까운 자, 대서양의 섬. 자, 이 섬이 포클랜드 제도입니다. 자, 포클랜드 제도는 과거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두고 전쟁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 그 마라도나가 이렇게 골을 넣었던 장면, 그거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포클랜드 전쟁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클랜드 제도는 현재 영국이 자, 시료 지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시료 지배하고 있다 하는 무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라는 자, 골라야 될 게 디트로이트, 자, 로스앤젤레스, LA, 자, 샌프란시스코, 자, 휴스턴 중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국의 도시 가르쳐 드리면서 자, 미국의 도시의 인구 순위도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1위 도시는 뉴욕이죠. 자, 요거 한번 써볼게. 자, 미국의 자, 인구 1위 도시가 자, 뉴욕이죠. 자, 2위 도시는 서부 최대 도시 LA. 자, 3위 도시가 5대 5의 난 최대 도시 시카고.
자, 4위 도시가 자, 멕시코만 연한 최대 도시 휴스턴이죠. 자, 요게 현재 미국의 4대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이 가 도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LA죠. 로스앤젤레스. 자, 그러면 자, 남은 여기서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 자, 여기서는 휴스턴이죠. 자, 다는 휴스턴. 연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하고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자, 나는 마이너스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5대5 연안 쪽에 자, 러스트 벨트 쪽에 위치한 도시가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나가 디트로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뭐 실리콘밸리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혹시 감소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뭐 또 뉴스 보고 또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요걸로 검증하면 되죠. 자, 가가 LA입니다. 자, 그럼 LA와 자, 두 도시 간의 최단 거리를 보는 거예요. 도시 간 최단 거리. 자, 그러면 나와는 요거 3,000km 이상이 떨어져 있지만 라와는 55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와 라가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라가 샌프란시스코다. 자,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라가 샌프란시스코. 자,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혼자 마이너스가 잡힌 여기가 5대5 연안의 러스트 벨트에 해당되는 디트로이트죠.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휴스턴이 자, 인구 4등 도시라는 걸 몰랐더라도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마이너스인 거 디트로이트 골라. 선벨트 쪽은 인구가 감소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인 거 디트로이트라는 걸 고른 다음에 LA하고 거리를 비교해 보면 가까운 거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연결하셔도 자, 가능한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5대5 연안에 위치한다. 자, LA는 자, 태평양 연안에 위치를 하죠. 자, 여기서 5대5 연안에 자, 위치한 도시는 디트로이트 나옵니다. 자, 2번에 나는 선벨트에 속하며 인근의 실리콘밸리가 위치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라가 돼야 되겠죠. 자, 3번에 멕시코만 연안 공업지역에 속하는 도시 자, 바로 휴스턴 맞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을 하는 곳 자, 바로 LA죠. 자, 그리고 뉴욕까지의 최단 거리는 나가 가장 멀다 그랬는데 자, 디트로이트가 자, 이 중에서 뉴욕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자, 뉴욕하고 제일 먼 도시는 자, 가장 이 중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LA가 되겠죠. 자, 가가 가장 멀고 나는 오히려 가장 가깝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가시기 AC 지역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은 자, 가시기 계절풍 방향을 보고 1월인지 7월인지 맞추는데 자, 바다에서 육지로 전반적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자, 이 가시기는 7월이 되는 거죠. 자, 아시아에서 해양에서 대륙으로 계절풍이 부는 시기. 자, 이때가 자, 북반구 아시아 북반구 여름인 7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A, B, C에 자, 이 문제가 쉬운 게 기온만 가지고도 지금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7월이니까 북반구가 여름이죠. 그러니까 A, B가 C보다 자, 기온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C가 기온이 꼴찌여야 돼. C가. 자, 그러면 일단은 C가 기온이 꼴찌가 아닌 1번. 그리고 요거 4번은 일단 자, 커팅입니다. 자, 1번, 4번 커팅. 자, 그리고 C가 꼴찌인 건 자, 여기까지 맞아요. 얘도. 자, 얘도. 자, 왜냐하면 C가 혼자 겨울이니까요. 자, 그리고 A, B 중에는 누가 기온이 높아야 돼요? A, B 중에는. 자, 위도가 낮은 B가 기온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A는 서해양성 기온이니까 여름치고 시원해야지. 자, 그럼 A, B가 2번, 3번처럼 A가 더 기온이 높아버리면 안 돼. A가 기온이 더 높아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요렇게 자, B가 기온이 제일 높고 A가 두 번째, C가 제일 낮아. 요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번, 3번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강수까지 갈 것도 없이 자, 정답은 바로 5번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와 A씨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국가군을 먼저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땡땡이 국가군, 인도 중국이네요. 인도 중국. 자, 인도와 중국 조합.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이 자, 여기 아프리카 조합이 있네요. 자, 요 두 나라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몰라도 그냥 아프리카 두 친구 이렇게 문제를 풀어. 아프리카 두 친구. 자, 친구들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왼쪽 친구가 니제르고요. 오른쪽 친구가 차드입니다. 자, 나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아프리카 두 나라 이렇게 해서 풀어. 자, 세 번째 조합은 자, 유럽의 선진국 조합이죠. 프랑스와 독일 조합. 자, 이렇게 빨간 그룹, 파란 그룹, 오렌지 그룹. 자, 이렇게 자, 세 개로 나눠서 가나다를 연결해 볼게요. 자, 먼저 총 인구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자, 그러면 다가 인도 중국 조합이죠. 다가 인도 중국 조합. 자, 그리고 총 인구가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나가 총 인구가 많긴 하나. 자, 지금 가 같으면 자, 최근에 인구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어. 이런 식으로 91년에서 2021년까지 인구가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인구 증가율이 굉장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가가 자, 니제르 차드 조합, 아프리카 조합, 니제르 차드 조합. 자, 나 같으면 기존 인구 많았으나 인구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죠. 자, 맞죠. 그래서 요 나를 우리가 프랑스 독일 조합으로 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 순이동이 나오는데, 자, 순이동은 유입 빼기 유출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야 될 조합이 프랑스 독일 조합입니다. 자, 선진국으로는 자, 유출, 유입 중에 유입이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BC 중에 C가 유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입에서 유출 뺀 순이동의 마이너스 값이 되게 커요. 그러면 이 나라가 유출이 되는데 이게 인구가 많은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이동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오는 나라. 자, 여기가 인구 많은 인도 중국이 돼야 되는 거죠. 인도 중국. 자, 그러면 남는 B가 자, 니제르 차드 조합. 자, 니제르 차드 조합이 B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1번에 2021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니제르 차드 조합 가가 제일 높아야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정답은 1번. 자, 2번에 2021년 중위 연령은 자, 무조건 유럽의 선진국 나가 높아야 됩니다. 자, 3번에 2021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그냥 에너지 소비량이 아니고 자,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자, 요건 선진국이 높은 거죠. 자, 프랑스, 독일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A는 아프리카. 자, C는 아시아죠.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C래. 자, 가는 B지. 자, 나가 A, 나는 A 맞고 그다음에 다가 C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마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요거 나라 조합이 약간 지엽적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당연히 잘 나오던 나라 위주로 나옵니다. 자,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이란, 뭐 프랑스,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자, 여기는 약간 생소할 수 있으나 자,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석탄 소비가 자, 지금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석탄 소비가 많은 나라가 여기서는 인도네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쪽이 석탄 소비가 많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나라는 다 지금 가 소비 비율이 높죠. 근데 인도네시아만 나 소비 비율이 높으니까 자, 이 나라의 석탄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 석탄. 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이 가가 지금 1등이에요. 자, 그러면 가가 석유. 석유 1등인 나라가 제일 흔합니다. 일단 자, 석유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석유, 석탄까지 연결을 합니다. 일단 자, 그러면 대부분 나라가 자, 석유, 석탄하고 요 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요 다가 나머지 화석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가 천연가스죠. 자, 다가 천연가스. 자, 그리고 수력과 원자력 중에 수력을 요 뉴질랜드에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빙하 지형이 발달하니까요. 그래서 자, 지금 라와 마 중에 여기 자, 뉴질랜드에서 비율이 높은 라를 수력으로 자, 그러면 남는 마를 원자력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자력이 좀 있는 나라가 저기 후쿠시마 같은 저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저 일본이 그래도 원자력 비율이 조금 나옵니다. 사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해요. 자, 어쨌든 자, 1번 갑니다. 자, 가는 신생대 3기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돼 있다. 석유는 신생대 3기층 배사구조에 매장돼 있죠. 자, 정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2번에 석탄은 산업용, 수송용 중에 산업용 소비가 더 많죠. 자, 수송용으로는 거의 석유를 사용합니다. 자, 3번에 산업혁명 초기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이 되겠죠. 자, 석탄은 나고요. 자, 4번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큰 건 원자력 에너지. 자, 그리고 수량이 풍부하고
자, 낙차가 큰 지역에서 발전이 유리한 건 수력 발전. 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다음 글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약간 시사적이면서 조금은 좀 지엽적인 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건 가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를 공격했대. 그러면 팔레스타인 민족이 공격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죠. 자, 그래서 가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쌤이 하마스 수업 시간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약간 극단주의 애들이라 그랬죠. 막 폭탄 테러 많이 하고 요런 쪽이 가자 지구.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족은 요거보단 약간 온건파라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가자 지구 쪽하고 이스라엘 정부하고 막 요렇게 막 폭탄을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약간 연애 편지 주고받듯이 있지. 막 이렇게 하나 던지면 또 하나 또 답장하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왔다 갔다 자, 지금 거리고 있는 겁니다. 뭐 폭탄이 가면 미사일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나의 국경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가의 보복 공격을 시사해 5차 중동 전쟁 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그동안 나는 하마스를 포함해 레바논의 헤즈볼라, 다의 정부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와 직접적으로 맞서 왔으나 2024년 4월 1일 다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나 영사관이 가의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두 국가 간의 직접적 충돌이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이스라엘 찾았으니까 하나가 시리아고 하나가 이란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리아는 전쟁을 하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지원해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 나에 시리아가 들어가면 이상한 거야.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있는데 뭐 나의 얘가 뭐 하마스를 도와주고 헤즈볼라를 도와주고 이럴 수 없어. 시리아는. 맞지? 자, 그러니까 나는 이란이 들어가야 돼. 이란. 자, 그리고 다의 시리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시리아의 그 독재자 대통령이지 시아파 대통령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수니파 쪽에서 여러 정파들이 시아파 정부로부터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뭐 이쪽저쪽 하다가 이게 시리아 내전이 번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시리아 정부군을 당연히 지원해 줬겠죠. 왜냐하면 같은 시아파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가 이란, 다가 시리아. 시리아는 누구를 지원해 줄 처지가 아닙니다. 자기끼리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글의 맥락상 나가 이란, 다가 시리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인데 이거 알았으면 다가 시리아고 확실하지. 근데 이 수도까지는 다 몰랐을 것 같으니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가 이스라엘인 것부터 못 맞췄으면 이게 진짜 잘못된 거다. 자, 그럼 1번 해볼게. 이스라엘은 이라크하고 국경을 접하진 않죠. 자, 그럼 1번은 틀렸고, 그런데 나머지 두 나라 있죠. 이란과 시리아는 이라크와 국경을 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가가 아니고 다가 들어갔다 그러면 1번은 맞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돼. 자, 2번에 나에는 카나트라 불리는 지하관계소로가 있다. 요 카나트 처음 만든 나라 이란이잖아요. 정답 2번이죠. 자, 3번에 다는 인구 순유입 국가에 해당된다. 자, 시리아 내전하고 전쟁합니다. 어떻게 순유입 국가겠니? 자, 시리아 난민들 오히려 튀르키예로 빠져나가죠. 자, 순유입 국가 될 수 없어. 오히려 순유출 국가야. 자, 난민이 빠져나가니까.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총 수출액 중에서 공업 제품 수출액 비율이 낮다. 자, 여기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중에 공업이 발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은 기금속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 IT 쪽 아니면 무기 수출하는 방위산업 이런 게 발달해 있지만 이란은 그냥 뭐 석유나 천연가스 뭐 수출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공업 제품 수출액 비율은 이스라엘이 높아요. 가가 높아야지. 내가 부동문화가 잘못됐네. 자,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이슬람 신자 중 수니파 비율이 높다. 자, 이란은 시아파가 거의 90%죠. 자, 시리아 같으면 수니파가 다수인데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시리아 같으면 수니파보다는 시리아 같으면 수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다. 그런데 이란은 시아파 비율이 훨씬 높으니 수니파 비율은 시리아가 높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요거는 그 지구온난화 관련 문제입니다. 자, 북극 해빙 면적 비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건, 자, 지구온난화다. 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북극 항로 연평균 항해 가능의 수는 증가해야죠. 왜냐하면 얼음 덩어리가 녹으니까 자,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이 나왔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북극해 평균 해수 염도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맹물이 녹으니까 자, 당연히 그 소금 성분, 소금 농도 요거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분포 범위 당연히 축소. 자, 그리고 남태평양 섬들의 해안 저지대 침수가 되겠지. 해수면 상승하니까 지구온난화로. 자, 알프스 산맥의 냉대림 분포 고도 한선 더 높은 데 가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요것도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의 지도의 A시에서. 자, 그런 것은 자, 요런 지도 잘 보셔야 돼. 여기가 북극이야. 북극. 자, 여기가 영국이야. 여기 본토 좌우선 영국 보이지? 그러면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여기 동쪽이잖아. 그럼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 요 우리나라 보입니다, 지금. 요 일본도 보여요. 자, 그리고 요쪽이 캐나다, 미국.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죠. 자, 요렇게 위치 파악하시고 자, A, B, C 요렇게 세 지역이 찍혀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월 기온 편차, 월 강수 편차가 나오는데 기온 편차를 보면 자, 월 기온 빼기 연평균 기온이야. 자, 그러면 자, 나아가 7월은 평균보다 한 10몇 도 높고 1월은 평균보다 한 20몇 도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나아가 지금 연교차가 제일 큰 거야.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나아가 연교차가 자,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위치 중에 B와 C는 대륙 서안입니다. A가 대륙 동안이죠. 여기가 연교차 제일 커야 돼. 그럼 나는 일단 A. 연교차 제일 크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같으면 7월은 강수 편차 플러스 1월은 강수 편차 마이너스죠. 자, 그러니까 얘가 자, 여름 강수 집중이 되고 있는 확실히 자,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큰 지역입니다. 여름 쪽에 비가 집중되는 곳이 유라시아 대륙 동안이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나가 A가 확실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와 다의 차이점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떤 데가 있냐면 자, 여기 얘는 지금 7월이 강수 편차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자, 얘는 7월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자, BC 중에 여름이 건조할 수 있는 건 자, 미국의 서쪽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달을 C 연결하시고 자, 남는 달을 A로 연결하시면 A가 아니지. B죠, B. 자, B. 자, 그럼 정답은 BAC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다음 자료는 여행 상품 정보의 일부이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의 뾰족뾰족 솟은 돌. 자, 요게 지금 카렌이죠, 카렌. 자, 기억은 카렌. 자, 니은의 요 명사산 깐수성 여행지. 여기 쌤이 갔다 온 데잖아. 여기 깐수성에 저 명사산 선생님이 저기 낙타 타고 저기 사막 간 사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여기가 바로 요 명사산이거든. 여기 자, 선생님이 저기 낙타 타고 자, 그 찍은 사진 요거 보여드린데 고 바르하니 여기입니다. 자, 어쨌든 모래로 이룬 언덕 저 바르하니 봐라. 자, 그래서 요거 모래 언덕 올라가서 모래 썰매도 타고 이랬다 그랬죠. 맞죠? 또 여기가 딱 나왔네. 자, 그러면 기억해봐. 자, 카레는 자,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카레는 기반함은 뭡니까? 석회암이죠. 자, 기억의 기반함. 자, 석회암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 맞으니까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의 바르하는 바람의 퇴적으로 만들어졌죠. 자, 니은 맞고. 자, 디귿의 니은이 발달한 지역은 사막이죠. 그러면 사막은 자, 기억이 발달한 지역보다 연강수량 대비 증발량 비율이 높겠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큰 게 건조한 사막이니까요. 그러면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5번, 기억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게 사설 모의고사가 일단 여러분들께 시간을 많이 걸리게 자,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냅니다. 자, 문제 설계가 조금 더 복잡하게 설계가 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봤던 뭐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평가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너무 평가원은 이러지 않는데 물론 그래요. 평가원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시험 결과를 부정하지 마시고 자, 내가 그래도 확실하게 조금 더 빨리빨리 단서를 찾아서 좀 푸는 자, 그런 연습이 좀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좀 피드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시험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조금 문제마다 약간의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는 마시되 단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래도 요 힌트 가지고는 할 수는 있다. 요런 아니면은 요거 몰라도 이렇게 나머지 선택지를 지우면 정답은 이게 나온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죠. 적어도 그 정도는 해주셨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 내가 안 가르친 걸 가르쳤다고 가르쳤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왜 이거 못 풀어? 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근데 대신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부분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지엽적인 부분들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엽적인 부분 말고 다른 지엽적인 부분들이 수능에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엽적인 어떤 사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몰라도 우리가 기본 교과 내용을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자, 그걸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모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요렇게 풀어라. 요건 비워놓고 요렇게 해보자.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 너무 그 지엽적인 사실 하나를 내가 몰랐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았다. 뭐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수능 가도 나 불안하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던 그 뼈대 내용을 갖고 자, 우리가 충분히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 만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자, 9월 모평이 자, 이제 뭐 2주도 안 남았죠.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자, 이 시험 결과에 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해왔던 공부 자, 계속 하셔서 자,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실력을 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모평까지 자, 최선을 다해 주셔서 9월 모평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80일 남은 수능도 여러분들 최고의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고 또 선생님은 수능 때까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또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